안녕하세요. 연관 분석 시리즈 5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표 관련된 부분들을 학습을 했었어요. 연관 분석의 5개 지표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 콜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지표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콜앱을 일단 켜보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GitHub라는 사이트에 제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놔뒀어요. 이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콜앱에서는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져다 쓰는 방법과 여러분들 수업한 내용을 담아둘 수 있는 일종의 루틴을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부분이 진행되고 나면 연관 분석의 5개 지표, 우리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레버리지, 확신 이렇게 배워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청년마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서 사용할 콜앱 환경 실제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GitHub라는 건 공유 소스 코드 공유 사이트라 그랬어요. 소스 코드 공유 사이트. 뭐 공유라기보다는 사실은 버전 관리 등 하는 그 차원의 기능인데 일단은 공유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배포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확장자는 IPyMB를 이용을 해요. 콜앱이 IPyMB를 이용을 해요. 여러분 중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노트북하고 같은 확장자예요. 이 MB라고 붙어 있는 게 노트북,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니까요. 그래서 .py 파일이 아니라 셀 형태로 된 MB 파일을 쓰는데 통상 주피터에서 작성하신 거를 콜앱에서 읽는 거는 아무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고 콜앱에서 작성한 거를 주피터에서 읽으면 약간의 오동작이 살짝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배포받은 소스 코드는 각자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GitHub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올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제가 사전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듯 각자의 구글 계정에서 각자의 G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크롬도 구글 거라서 크롬, 콜앱 둘 다 구글 거라서 궁합이 좋아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할 거고요. 내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콜앱 사이트, 콜앱은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사이트.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좋은 기계를 사용을 할 거예요. 나중에는 GPU 등도 여기에 있는 기계를 사용을 할 거고, 요 좋은 기계를 사용을 할 건데, 요 클라우드 상에 있는 그 공간에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받을 거고, 그러면 이건 임시 공간이잖아요. 이 임시 공간에서 작업한 내 작업물을 남겨두기 위해서 나의 구글 드라이브, G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본인이 실행을 끝내고 나면은 런타임이 진행되고 나면 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실행 결과는 다시 크롬 브라우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없이 파이썬 작업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콜앱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이미 인스톨이 돼 있기 때문에 파이썬 네이티브 말고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작업,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원활하게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일종의 루틴이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이 진행을 하면서 배워볼게요. 그 루틴인데요. 자, 우리가 콜앱에 들어가서 처음 들어가면 로그인 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요런 이제 파일을 열 수 있는 창이 열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GitHub 파일 또는 이게 안 열린다면 파일의 노트 열기라는 데를 선택을 해서 팝업에서 GitHub 탭을 선택을 합니다. 요 GitHub 탭에서 이제 Sage Lab4 데이터라고 여기 요 2번 부분에 입력을 내가 손으로 입력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목록들이 나타나거든요. 요 목록에서 우리 수업에서는 어소시에이션을 사용을 할 거예요. A다 보니까 그냥 바로 처음에 어소시에이션이 나오더군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매 수업마다 사용되는 파일을 선택을 하고 오늘 수업에서는 어소시에이션 1 매트릭스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지금 이 작업이 GitHub 사이트에서 클라우드죠. 콜앱 사이트로다가 소스 코드가 넘어간 상황이에요. 이렇게 소스 코드를 연 다음에는
요 소스 코드의 작업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어서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파일에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이라고 누르면 이게 사본이 하나가 띡 하고 탭이 생겨요. 그러면서 사본이라고 모모의 사본 카피본이란 뜻이죠. 이렇게 이름이 생기거든요. 요거의 이름을 바꿔줘서 저는 이제 제 이니셜 같은 걸 붙일 거예요. 이니셜을 붙여서 저장을 해주면 G 드라이브로 들어가 있어요. 로고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요거는 GitHub 로고고 요 고양이 모양, 요 세모 모양은 G 드라이브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잘 사용하는 해야 내가 열심히 해놓은 부분이 날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해둔 사본은 나중에 G 드라이브 탭 앞서에서 봤었던 G 드라이브 탭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함으로써 콜앱에서 내 소스 코드가 G 드라이브로 이동을 한 그 모양새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실습에서는 연관 분석의 주요 지표 계산을 해볼 건데 우리 요 청년마트 데이터로다가 청년마트 데이터를 T라는 곳에다가 리스트로 저장을 할 건데요. 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해볼 거예요. 다 거래 건수 5건 쓰고 항목이 여러 개가 있죠. 요거를 일단 리스트 형태로다가 하나의 리스트 형태로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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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트로다가 쭉 표현을 해볼 거고요. 자, 전체 거래 데이터 수 5건이라든지 리스트의 개수를 세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항목의 개수, 요 각각의 항목이 몇 종류가 있었었는지, 그다음에 항목별 등장 횟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우유하고 계란에 계란에 대해서 지지도, 우유 계란 지지도가 0.4네요.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신뢰도, 향상도, 레버리지 확신값을 각각 요 값처럼 나오는지 구해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계산식에 의해서 구해보고, 자, 이제 실습을 해볼 건데요. T5가 햇반, 커피, 간장, 계란이었었던 거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다른 건 다 채워놨는데 요건 비워놨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습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구글 화면을 띄웁니다. 브라우저를 띄워요. 구글 브라우저를 띄워서 검색창에서 우리 처음 해보는 거니까 콜앱 COLAB까지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제일 윗부분에 콜앱 구글이 나와요. 일단은 요 링크를 보면 콜앱.research.google.com인데 자, 요거를 기동을 할게요. 요렇게 하면 이제 콜앱이 기동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브라우저에 로그인이 돼 있으면 저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여기 옆에서 파일, 요 파일 부분 노트 열기 하면은 요 화면이 열릴 거예요. 요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GitHub 탭 앞서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GitHub 탭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CGE repo data를 선택을 합니다. 이러고 엔터를 치면 자, 원래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어소시에이션이 제일 위에 나타나서 좋네요. 여기서 association 1.matrix.ipynb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이러면 지금 GitHub에서 내가 지금 그동안 콜앱 사이트로다가 소스 코드를 넘겨줘서 둥 띄웠는데 요거를 지금 고양이 모양하고 있잖아요. 이게 GitHub 로고라 그랬었잖아요. 요대로 저장을 하려고 하면 저장을 할 수 없다고, 권한이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네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해라 라고 나오거든요. 요걸 클릭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파일 드라이브 사본 저장, 요거를 매 새 파일을 생길 때마다 드라이브 사본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었던 탭이 하나 더 생겼죠. 탭이 하나 더 생기면서 사본, 말 그대로 카피본을 하나 만들어요. 요때는 지금 오른쪽에서는 G 드라이브 아이콘이 있고 요거는 고양이 모양 GitHub. 그래서 헷갈리니까 저는 요거 닫아버릴 거예요. 닫아버리고 요 사본이 있는데 요 친구의 이름을 J2라고 바꾸고, 의사본 부분은 확정자가 꼬이니까 ipynb로 끝날 수 있게끔 바꾸고 파일 이름을 다시 저장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매 수업마다 해야 되는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받아서 저장하는 루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 탭 하나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G 드라이브에 그러면 파일이 저장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 오른쪽에 보면 바둑판 모양이 있죠. 요 바둑판 모양에서 뭐 조금 사람마다 환경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요 세모 모양 이게 이제 G 드라이브예요. 나의 G 드라이브에 가서 보면 자, 요렇게 코랩 노트북스라는 폴더가 생겨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 많이 했으니까 여러 파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하나의 파일이 생겨 있을 거예요. 요 어소시에이션 1 매트릭스. 저는 여러 번 한 티가 나네요. 이렇게 J2 해가지고 파일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져다 쓰면 되고, 실제로 파일 열기, 예, 노트북, 노트 열기, 요 노트북 열기를 하면 이렇게 G 드라이브라든지 해서 내가 방금 사용했었던 거를 다 찾아서 호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열어놨으니 노트북 환경 한번 살펴볼까요? 요 왼쪽에는 여기를 내비게이션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목차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고 요 부분이 연관 분석 이론 요 1.4 코랩으로 지표 구하기 그 다음에 1.4.1 청년마트 해가지고 요걸 클릭하면 각각의 소스 위치로 갈 수 있어서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오른쪽 여기가 이제 그럼 내비게이션 공간이고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할 수가 있고 좁게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하나하나를 셀이라고 해요. 지금 클릭해 보면 그래서 여기에는 코드 셀하고 텍스트 셀이 있어요. 텍스트 셀은 이렇게 샤프로 하게 되면 이렇게 위계를 갖게 됩니다. 샤프 한 개 있으면 한 개, 두 개 있으면 그 밑으로 이렇게 위계가 생겨서 제가 이렇게 위계가 생겨 있죠. 샤프를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거 없이도 그냥 텍스트 문장 마크업 셀로다가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마크업 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 추가는 저는 이렇게 셀 사이사이에 코드나 텍스트 이렇게 생기는 거를 클릭해서 넣는 게 편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에다 놓고 코드 셀 하면 이렇게 아래 코드 셀이 생겼어요. 3 더하기 5, 5 해가지고 자 실행 하면 지금 첫 번째 실행을 하는 거라 시간이 걸려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연결을 하고 이제서야 메모리와 CPU를 할당을 해주고 제대로 이제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럼 이제 램하고 디스크가 할당이 됐죠. 처음 한 번만 이렇게 할당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짧은 시간에 금방금방 되는데요. 자,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3 더하기 5를 진행을 했어요. 오른쪽에 쓰레기통, 휴지통 모양을 누르면 방금 거 삭제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을 실행을 해볼 거고 요 실행 때는 화살표 모양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컨트롤 엔터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업에서 할 내용은 청년마트 T를 값을 마저 채워놓고 그 다음에 거래 건수, 항목수, 그 다음에 항목별 횟수를 센 다음에 5가지 지표를 차례대로 계산해 보는 거를 진행을 할게요. 자, 청년마트 데이터를 거래 데이터를 리스트로 1.4.1에서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T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 자, 요게 전체 거래 데이터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트랜잭션 하나하나의 거래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네요. 5번째 걸 우리가 직접 입력해 보겠다고 했었는데 햇반, 커피, 간장, 계란을 입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제 괄호 넣어줘야 되고요. 자, 햇반, 커피, 간장, 계란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넣어주고 자,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T라는 데이터가 생겨 있어요. 요 T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 데이터 건수 N, 그 다음에 항목의 개수 K, 그 다음에 N과 K를 출력을 하고 각각의 등장 횟수를 세는 부분을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N은 뭐겠어요? 요 T 안에서 거래 건수의 개수니까 len T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 N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N을 해서 보면 자, len 5개 있는 거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 항목의 개수 갑자기 이제 개수를 세려니까 어떡하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트릭을 좀 써볼 거예요. 일단은 컴프레hension을 저는 쓸 거예요. 포문을 돌려서 요 트랜잭션이 나오면 그 트랜잭션에 또 그 트랜잭션을 포문을 또 돌리면 각각의 항목 아이템이 나오죠.
그 아이템을 나열을 해서 일단은 나열을 해서 중복을 제거하고 개수를 세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열을 하기 위해서는 for 문으로다가 for transaction in t, 요 t에서 각각을 나오면은 각각이 트랜잭션이 나오겠죠. 요 k를 일단 여기 tr이라고 놓고 해볼까요? 그러면 k는 지금 그 자기 자신 그대로가 되겠네요. 근데 요걸 보려는 게 아니고 요 트랜잭션 각각을 또 한 번씩 돌려볼 거라서 요거를 중첩된 포문을 할까요? for in 트랜잭션, 여기서 나온 각각 트랜잭션에서 아이템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템들을 나열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각각이 위에서 봤었던 우유, 계란, 커피, 빵, 우유, 버터가 우유, 계란, 커피, 빵, 우유, 버터가 나열이 됐어요. 자, 요거가 근데 이제 우유가 중복돼 있으니까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요거를 셋으로 묶어주고, 그러면 이제 중복이 없어지고 중복이 없는 12개가 됐죠. 이 친구의 개수를 세주면 항목의 개수를 세는 게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항목 개수 K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문을 할 건데요. 파이썬을 최근에 배우신 분은 이 포매티드 스트링이라는 걸 배우셨을 것 같고, 좀 내가 먼저 배웠었어 하면 이 포매티드 스트링이 몇 년 되지 않은 기능이라서 처음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원래 프린트를 할 때 요 코드 점 포맷으로 하는 부분은 익숙할 것 같은데요. 요 앞에 F가 있음으로 해서 이 F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F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중괄호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세요? 중괄호 색깔이 변하죠. 여기 이제 요 선 문자가 있음으로 해서 포매티드 스트링이 되는 건데, 옛날에는 요 중괄호에 어떤 거를 넣고 싶으면 스트링을 쓴 다음에 점 포맷이라고 하고 거기에 차례대로 첫 번째 거에 n 들어가, 두 번째 거에 k 들어가 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었었죠. 근데 요게 이제 점 포맷 붙여서 nk 뒤에 하는 게 귀찮은 일이라서 요거를 요 안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직접 변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 n을 쓰고 k를 쓰면 자, 동일하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매티드 스트링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익숙해지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요번에는 이제 항목별 등장 횟수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항목별 등장 횟수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서 아까 여기 셋까지만 돌렸을 때 유니크하게 고유의 12개의 항목이 나왔었죠. 요 12개 항목별로 카운팅을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러면 쭉 펼쳐놓은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고, 이때는 중복을 제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중간 단계로 봤었던 for trend in t, 우선은 저 t 트랜잭션 t를 돌려서 각 리스트 안쪽 두 번째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그 트랜잭션에서 다시 아이템을 뽑아서 자, 풀 아이템 리스트를 만듭니다. 요 풀 아이템 리스트를 셋으로 바꾸면 유니크 아이템 셋이죠. 중복이 제거됐어요. 여기서 이제 중복이 주거됐고, 자, 아이카운트 딕트, 딕셔너리도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 건데, 일단 유니크 아이템 셋 별로다가 키가 나오겠네요. 키 아이템. 이게 왜 키 아이템이냐면 여기에 이미 키 아이템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각각의 항목이 나올 때마다 그걸 키 값으로 하고, 그거에 풀 아이템 리스트에서 키 아이템을 세는 거예요. 요건 풀 아이템 리스트, 여기서 중복이 없는 거, 중복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개수를 세는 거죠. 이렇게 아이카운트 딕트가 생기고 나면 요 아이카운트 딕트를 저는 더블 클릭해서 요 세 개, 여기 세 개짜리에다가 요 아이카운트 딕트의 아이템즈 형태로 포문을 돌리면 괄호의 키 밸류 형태로 나올 거예요.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이제 맥주가 한 번 나왔고 커피가 두 번 나왔고 우유가 과연 세 번 많이 나왔고 계란이 세 번 많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우유하고 계란이 가장 빈발하게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항목별 개수 횟수를 세봤고, 드디어 지지도부터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지도는 뭐였었죠?
지지도는 에코 아닌데 지지도는 발생 확률이었었어요. 발생 확률이어서 해당 거래가 그러니까 우유, 계란이 함께 들어있는 건수를 세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유하고 계란 각각은 아까 3개씩 있는 걸 봤는데 같이 들어있는 거를 세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긴 거를 세주면 되는데 우선은 여기서 보니까 지금 우유가 들어있는 거 프리퀀시의 X, 프리퀀시 Y를 세주고 있네요. 우유가 들어있는 거, 계란이 들어있는 거 세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를 우선 진행을 해볼까요? 자, 전체 개수를 세는 부분은 앞서서 봤어요. 렌, T고 그 다음에 우유를 세려면 T 안에 우리가 트랜잭션 인 T 요걸 나눠서 보면 for 트랜잭션 인 T 안에서 요 우유가 있냐 없냐만 보게 되면 이게 참 거짓 형태로 반환을 하게 돼요. 자, 여기만 한번 출력을 해보죠. 각각에 대해서 썸을 하기 전에 자, 우유가 이 트랜잭션이 하나씩 돌면서 트랜잭션이 각각 나올 텐데 그 트랜잭션 안에 우유가 있어 없어를 요 문장을 하게 되면 참 아니면 거짓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참 거짓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썸을 하게 되면 true의 개수만큼이 이제 참이 돼서 3이 돼요. 요런 식으로 다 하는 거. y에 대해서도 이제 계란에 대해서 계란 인 tr 하면은 똑같이 fy가 되겠죠. 요 fy가 된 상태에서 아까 포매티드 스트링을 이용을 해서 자 n은 n이고 요거 줄바꿈 있고 요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 줄바꿈 실행을 해요. 프리퀀트 x는 fx 방금 x 센 거, 프리퀀트 y는 y 센 거 해가지고 세는군요. 잘 진행이 될까요? 네, 잘 진행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4.3.2에서 fxy라는 걸 셀 건데요. 요건 조금 세는 방법이 복잡하네요. 요 트랜잭션을 돌리면서 요 방금 만들었었던 요 참거짓 부분을 만드는 부분인데 요거를 우유하고 계란이 각각 트랜잭션 안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이걸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2개가 나오겠죠. 이러면 true가 나오거나 true가 나오거나 2개씩이 쌍이 될 텐데 얘를 또 all로 묶으면 all은 예를 들어서 true, false 이렇게 묶으면 이게 아이고 이렇게 false 모두가 참여야만 참여인 경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봐서 이게 이제 true인지 false인지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려줘요. 그래서 2개 다 참인 경우만 참이 될 수 있게끔 fxy가 돼서 2개 fxy를 세는 부분이고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2개라는 게 나오네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서포트 x to y는 프리퀀시 xy의 n이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그대로 써보면 되겠네요. 지금 구해놓은 거는 f 언더바 x 언더바 y가 프리퀀시 xy고 요거 나누기 n도 구해놨으니까 요렇게 하면 서포트가 되고 요 서포트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서포트 우유투 계란이라고 써놓고 요거 .ef는 소수점 이하 2개만 나올 수 있게끔 피리오드 float 이렇게 써놨어요. 자 실행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지도를 구해봤어요. 요 지지도 구한 거를 이용을 해서 이어서 컨피던스도 구해 가볼게요. 자 컨피던스는 어떤 식으로 식이 생겼었냐 하면 조건부 확률이었었어요. 컨피던스는 조건부 확률
x 안에서 요 y가 어떻게 되는지 요 x 대비 요 면적을 구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px 대비 pxy로 구해도 되고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리가 서포트를 구해놨으니까 요거는 서포트 우리 지금 구해놨잖아요. 서포트 xy 분의 우리가 px는 안 구해놨어요. 그러면 프리퀀시 x 나누기 n 요렇게 구해도 되겠네요. 저는 일단 요 방식으로 구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입력을 해 보시죠. 여기에 서포트가 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는 분모 부분에서 가로 열고 닫고 해줘야겠죠. f 언더바 x 나누기 n 하면 이게 px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컨피던스를 구했어요. 자, 컨피던스가 출력이 될 수 있게끔 이미 입력이 돼 있는데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맞게 입력을 했으니까 0.67이 나왔어요. 같은 요령으로 여러분들 이제 리프트도 향상도도 진행해 볼 수 있겠죠. 향상도 한번 진행을 해보죠. 향상도의 공식이 또 어떻게 됐었죠? 리프트는 그냥 이렇게 생기는 y하고 이 py 그러니까 이건 py죠. py하고 요거 대비 지금 아까 봤었던 x분의 y 요거 컨피던스 조건부 py 오버 x가 비율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리프트의 공식은 py분의 컨피던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게 같은 말이죠. 요거 이미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요렇게 구해놨으니까 그럼 py는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 요 py도 프리크 y 나누기 n으로 해서 구해볼 수 있겠죠. 자, 요거 여러분 한번 입력해 보시죠. 이미 컨피던스는 있으니까 컨피던스라고 하고 이것도 가로 밑에 놓고 f 언더바 y는 아까 다행히 구해놨어요. f 언더바 y 나누기 n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리프트가 되겠네요. 자, 리프트도 출력할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또 정답이 맞다면 1.11이 출력이 되겠죠. 네, 1.11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어서 레버리지를 해볼 건데 레버리지는 그 비율의 차이였었는데요. 원래 f의 xy 요게 나타나는 비율하고 만약에 이게 x에 대해서 독립적이라면 y가 나타나는 비율이 독립적이라면 요만큼의 크기가 될 거잖아. 요건 px py가 될 거잖아. py가 될 거잖아. 요거하고 pxy 두 개는 다른 거죠. 요건 실제로 xy가 나타난 거고 요건 px에다가 py를 곱한 xy x 요거는 py의 비율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요거의 차이가 얼마나 되나 라는 걸로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서포트 x인 거고 서포트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x to y인 거고 요걸 만들어 놨으면 편했을 텐데 이건 없으니까 우리 프리퀀시 y 요거는 프리퀀시 이용을 해서 프리크 x 나누기 n 곱하기 프리크 y 분의 n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겠네요. 요건 요번에는 좀 식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한번 입력을 또 해보시죠. 여기 쓸 수 있는 거는 서포트는 쓸 수 있고 서포트 빼기 그쵸? 요거에서 뺄셈 하는 거였었으니까 뺄셈에서 px py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가로를 써줘야겠네요. fx 나누기 n 곱하기 fy 나누기 n 그럼 이게 px py를 곱한 거 요렇게 해서 레버리지가 구해져요. 이거는 이제 우유하고 계란이 빈번하게 구매된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자, 요것도 이미 출력할 수 있는 메시지 형태로는 나와 있으니까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똑같이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확신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확신은 구하지 않은 비율, 확신을 갖기 위해서 구하지 않은 비율에 대한 것을 구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신은 나머지 부분 확신 자체 공식은 이렇게 y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1 빼기 서포트 y고 요 부분은 1 빼기 컨피던스 x2y 였어요.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위가 더 컸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게 분모 이게 분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컨빅션 x2y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1 빼기 컨피던스 x2y. 그 다음에 위에는 근데 1 빼기 서포트 y예요. 이게 서포트 xy가 아니고 서포트 y니까 이 서포트 y는 다시 f 프리퀀시 y분의 n으로다가 우리가 치환해서 구해줄 필요가 있겠죠. 요거 이제 윗부분을 공식을 또 입력을 해보시면 오늘의 미션 클리어네요. 자, 위아래 다 가로로 감싸주는 게 좋겠죠. 분자 분모 다 가로로 감싸주고 분자 분모에서 1 빼기 요거는 프리퀀시 f 언더바 y 나누기 n이고요. 이게 서포트 y가 아니에요. 서포트 y려면 여기 그냥 서포트 변수가 아니에요. 서포트 변수려면 서포트 xy였었어야 돼요. 1 빼기 fy고 밑에는 구해놓은 1 빼기 컨피던스가 맞아요. 1 빼기 컨피던스 1보다 크면 좋은 숫자인 건데요. 이게 믿을만하다라는 건데 자, 요게 이제 맞게 구해졌는지 1.20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1.2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식의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일단은 그 공식을 이해해 보면서 공식대로 한번 구해 보는 부분까지 진행을 해 보았고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코랩도 좀 익숙해지고 각각의 지표도 복습해 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요번 장에서 이제 1장 여기까지 해서 지금 1장을 마무리하는데요. 1장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부분은 CRM의 분석 기법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연관 분석은 CRM의 분석 기법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 거래 분석을 통해서 A를 구매하면 B를 구매한다와 같은 규칙을 도출하는 거다라는 거를 살펴보았어요. 비지도 학습 기법 중에 비지도 학습이고 조건부 확률을 사용한다는 것을 봤었죠. 그다음에 연관 분석 용어를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각각의 거래, 영수증 단위, 장바구니 단위를 트랜잭션, 우리말로는 거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거래 데이터는 부분 집합까지 구성할 수 있어서 집합으로 볼 때 항목 집합들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공통으로 소속된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타내는 항목 집합들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빈발하게 있는 거를 프리퀀트 아이템 셋이라고 했고 이 프리퀀트 아이템 셋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 안에서 연관 규칙 어느 게 선행절이고 결과절일 수 있는지를 만들어 봅니다. 지지도는 등장 횟수를 살펴보는 부분이고 빈발하게 얼마나 일어나는지가 이제 빈도가 지지도가 되고 연관 규칙이 의미 있는지 없는지 방향성을 살펴보려면 신뢰도를 살펴봤었어요. 신뢰도는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결과적 선행절의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 선행절 결과절이 의미가 있더라도 이게 그냥 대비해 어느 정도 효과가 좋았는지 비율을 살펴보면서 향상도 레버리지라는 것을 살펴보았었고요. 그 부분이 우연에 의한 부분은 아닌지 확신하기 위한 확신 지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많은 실습 라이브러리 등을 사용을 할 텐데, 우선은 라이브러리 사용하지 않고 콜앱, 구글에서 제공하는 콜앱 환경에서 수작업으로 지표를 계산해 보았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진행을 했었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장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할 거예요. 에이파이어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로서리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